안녕하십니까. 지금 키아트에서 융합백신 지원단 담당하고 있는 소재부품 장비 진흥팀 안재욱 선임연구원입니다. 저는 그 융합백신 지원단 소개와 융합백신 지원단 기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간략히 융합백신 지원단의 목적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융합백신 지원단은 소재품 장비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36개 공공연구기관이 모여 구성된 협의체로서 소재부품 장비 특별법에 의거해서 2020년 4월에 출범하였습니다. 융합백신 지원단은 대일 수출 규제, 코로나19,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통해서 공급망 불안정으로 소부장 위기가 발생되는데 이런 것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업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기존 구축된 공공연의 인프라의 연계 협업을 통한 기업 지원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백신 지원단은 소부장 기업의 기술회로 접수를 위한 싱글 윈도우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공공연의 협업으로 단시간에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융합백신 지원단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융합백신 지원단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로서 36개 공공연구기관의 기관장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계획, 규정 개정, 그리고 사업 개선 방안 등을 통해서 중요 안건은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혁신지원단은 기술 분야별로 특성을 고려해서 기초소재, 응용소재, 전자부품, 모듈부품, 시스템 장비에서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 기업 통합창구로서 기업지원데스크라는 것을 키아트 내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데스크는 5개 분과 대표기관에서 전문가를 파견해서 전문기술 상담위원으로서 기업의 기술회로 접수 및 분석, 그리고 전문가 매칭 등 기업의 최초 상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요 지원 범위에 대해서 이제 크게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연에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 파견 및 알선, 그리고 공공연의 인프라 활용, 기술 지도 및 자문, 그다음에 사업화 및 국제 협력까지 기업의 기술 개발 전주기를 좀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5개 분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초 소재입니다. 기초 소재는 플라스틱, 고무 등의 고분자 소재, 그리고 석유, 화합물 등의 정밀화학 소재, 그리고 섬유 소재까지 포함해서 이제 기초 소재 분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기관으로는 한국화학연구원이 수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다음에 다이텍 연구원 등 총 9개 기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응용 소재입니다. 응용 소재는 금속, 세라믹 등 광물성 원자재로부터 가공된 소재로서 주요 제조업에 활용 가능한 소재를 아우르는 분야입니다. 대표기관으로는 한국재료연구원이 수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고등기술연구원, 그다음에 세라믹 기술원, 그다음에 지질자원연구원까지 해서 총 5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듈 부품입니다. 모듈 부품은 자동차 기계 뿌리 기술 관련 부품이 해당되고 대표기관으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수행하고 있고 그 외에 생산기술연구원, 그다음에 산업기술시험원까지 해서 5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전자부품입니다. 전자부품은 잘 아시겠지만 전자기기, 반도체, 그 디스플레이 부품,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부품까지 포함해서 여러 이제 전자부품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런 전자부품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 대표기관으로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광기술원, 전자통신연구원까지 포함해서 총 6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장비 분과입니다.
여기는 제조 산업 전반의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이제 장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좀 여러 가지 분야를 좀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항공 우주, 그다음에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이쪽까지 다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 기관으로는 한국기계연구원이 수행하고 있고, 그 외에 에너지기술연구원, 그다음에 항우연, 그다음에 원자력연구원까지 포함해서 좀 다양한 기관들이 지금 8개 기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 데스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 데스크는 소부장 기업의 기술회로 접수를 위한 통합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 키아트 지금 계시는 이 건물 안에 별도 그 사무 공간을 마련을 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그 5개 분과별 대표 기관에서 한 분씩 전문 기술 상담위원으로 파견을 나오셔가지고 지금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일반 상담 직원이라고 해서 저희 키아트 직원을 한 명 더 추가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주요 이제 그 역할로서는 그 전화나 홈페이지 그리고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맞춤형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연 인프라에 대한 연계와 정보 제공, 그리고 수요 공급 기업 간의 협력,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소부장 관련된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와 연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기술 지원 사업이 있고, 그 외에 이런 공공연 실증 인프라 연계와 신뢰성 기반 활용 지원 사업, 양산 성능 평가 지원 사업까지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것까지 데스크에서 좀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그 키아트와 이제 융합혁신위원단 구성 공공연구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재품 장비 기반 구축 및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개요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소재품 장비 실증 기반 강화라는 사업이 있고, 이거는 이제 금속, 화학, 섬유, 세라믹, 기계 분야의 소부장 핵심 품목에 대한 시제품 생산 그리고 시험 평가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상공학 플랫폼 구축 사업은 시뮬레이션 및 데이터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공공연에 구축해주는 기반 구축 사업이고, 요 두 가지 기반 구축을 통해서 연구기관의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크게 이제 3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저희 요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융합혁신지원단 담당이다 보니까 기술 지원 사업까지 제가 추가로 또 계속 연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 체계는 앞서 설명드린 융합혁신지원단 분과별 대표 기관이 그 주관 기관이 돼서 총 5개 분과이기 때문에 5개 과제로 기술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5개 주관 기관이 각각 5개 과제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기술 지원 사업에서 지원하는 이제 지원 범위는 기술 정보 제공, 그다음에 특성 평가 및 분석, 그다음에 설계 해석, 시제품 제작 및 개선, 그다음에 시작품 제작 및 개선, 사업화 연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 구축되지 않는 이제 장비들이 공공연에 많이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 특성 평가 및 분석과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이쪽 부분에 좀 지원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지원 실적도 이쪽에 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업 지원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이 이제 기술 지원 신청을 저희 융합혁신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 이제 등록된 기술 지원 신청은 기업 지원 데스크에서 이제 접수를 하게 되고 1단계 기술애로 분석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단계 기술애로 분석에서 기술 정보 제공 그리고 사업 정보 제공 등 좀 그래도 이제 좀 1차적으로 이제 일회성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 상담 위원분들께서 직접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거기서 이제 애로가 해소가 되면 그 해소가 이제 종료가 되는데, 만약에 그거 말고 이제 세부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다른 그 공공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을 기업 지원 데스크에서 매칭을 해서 기술애로 분석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술애로 분석을 통해서 이제 기술애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나 중장기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제 여겨질 경우에는 2단계 단기 기술 지원과 3단계 심화 기술 지원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저희 그 기업 지원 데스크 통해 가지고 이제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3개월 이내에 그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파견해서 기술 지도와 자문을 지원해드리고 있고, 심화 기술 지원은 저희 키아트에서 직접 사업 공고를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1년 이내에 소형 R&D 과제를 지원해드리고 있다는 점, 좀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 3단계 그 기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각각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기술애로 분석은 3회 이내로 그 상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받고 있고, 신청은 소부장 기업 담당자가 직접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융합혁신지원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기술 애로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술 애로가 이제 다양한 분야의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2개 이상의 공공연히 융합으로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네, 그런 점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이제 지원이 됐는데도 해소가 안 됐을 경우에는 뭐 2단계 단기 기술 지원과 심화 기술 지원까지 넘어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도 2단계 단기 기술 지원입니다. 그래서 단기 기술 지원은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융합혁신지원단의 그 소속 컨설턴트가 직접 그 기업에 파견을 나가가지고 직접 밀착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 같은 경우에는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컨설턴트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1단계에서 매칭이 돼서 2단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전문가가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기업에서 바로 단기 기술 지원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 알고 있는 전문가, 그 연구기관에 전문가가 없다고 하면 저희 기업 지원 데스크에서 그런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담 후에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기술 지원은 컨설턴트 기술 자문이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 지도 과정에서 시제품 제작이나 성능 평가가 발생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지금 이 기술 지원 사업에서는 이제 지원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타 지원 사업과 좀 연계를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지원해드리고 있다는 점, 네, 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단계 심화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심화기술 지원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1, 2단계와 다르게 키아트에서 직접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R&D 과제 형태를 공고를 하고 기업과 공공연히 수행기관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이제 기술 지원 방식이고요. 1년 이내 과제를 이제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과제비는 한 개 공공연히 참여하는 이제 단독형 과제일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2개의 공공연히 참여할 경우에는 1억 원 이내, 그다음에 3개의 기관 이상 지원할 경우에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그 가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평가할 때 1, 2단계 연계 지원 과제의 경우에는 가점이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2개 이상 기관이 융합돼서 지원이 됐을 때는 또 가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기술 이슈 분야인 탄소 중립, 그리고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공급망 안정에 해당되는 기술일 경우에는 또 가점을 부여해서 좀 더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점, 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21년도 기업 지원 성과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험 평가,
평가,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개선, 그다음에 시작품, 시제품 제작 개선 분야에 지금 기술 지원 요청이 많이 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그 융합혁신 지원단이 이제 36개 공공 연구기관이 이제 구성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구축돼 있는 그 인프라에 대한 활용 수요가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지원 대상 이제 기업의 인터뷰를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 기술 지원을 통해서 이제 657억 원의 매출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제품 생산에 드는 비용 절감액이 한 11억 정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기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올해 그 아직 접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신청 자격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플러스 소부장 기업이 한 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이 복수일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 분야가 2개 이상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그 기관 구성은 복수 참여가 가능하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단독 기업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성이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과제별 지원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지원이 되고, 과제별 예산은 최대 2억 원입니다. 근데 최대 2억 원은 그 공공형 구성 기관이 여기가 3개 이상일 경우에만 최대 2억이고 2개일 경우에는 1억 원, 그리고 단독일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총 4차례 접수 일정이 있었습니다. 올해 계획돼 있고 1, 2차는 지금 종료가 돼서 선정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3차와 4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차는 7월 4일부터 29일, 그 다음에 4차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 참고로 지금 4차는 예산이 이제 3차 접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이제 조기 소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4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거를 좀 신청하고 싶으신 기업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3차에 접수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저희 키아트 사업관리 시스템인 K패스 시스템에 들어오시면 사업 공고도 확인할 수 있고 거기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니까 K패스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유의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설명드리면 저희 그 과제 참여 연구원은 최소 참여율이 10% 이상 계상을 해야 되고, 기업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간접비는 직접비 현금의 10%까지만 계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단독형 과제일 경우에는 5천만 원 이내라고 말씀드렸는데 5천만 원 이내일 경우에는 이제 소형 과제로 분류가 돼서 그 삼책50, 그러니까 동시 수행 연구 개발 과제 수에 산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책50과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주 이제 질문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가 슬라이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기업에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기업 부담금이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 1,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담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정부 지원금이 기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다 보니까 1, 2단계는 기업 부담금 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다만 이제 그 시험 평가 비용이나 그다음에 뭐 시제품 제작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업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단계 심화기술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직접 과제를 참여하고 정부 출연금을 받다 보니까 규정에 따라서 기업 규모에 따라 그 일정 비율의 현금이나 현물을 부담해야 된다는 점, 그 공고문의 비율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술 지원 1, 2단계 기술 지원도 1, 2, 3단계 기술 지원 모두 다 그 대중소기업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이제 기술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그 데스크에 또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제한은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종 이제 3단계 기술 지원, 심화 기술 지원 과제를 이제 신청하고 싶은 기업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공공연 매칭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이게 선정이 되고 나면 키아트에서 매칭을 해주시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사전에 과제 신청하기 전에 저희 데스크 쪽에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관련된 분야의 공공연 연구자를 좀 찾아서 매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사전에 연락 주시면 네, 해소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홈페이지와 소셜 네트워크, 그다음에 기업 지원 데스크 연락처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여기 이제 기능이 있는데 기술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연구 시설 장비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융합신지원단 구성 기관이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 공고까지 조회가 가능하니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NS에는 저희가 네이버 블로그랑 그다음에 페이스북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이벤트나 그다음에 그 우수 사례 같은 것들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해 주시고 계속 정보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업 지원 데스크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 연락처도 있지만 이제 해당하시는 기술회로가 어느 분과인지 좀 애매할 경우에는 이 대표 번호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신뢰성 기반 활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호환 수석 연구원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재부품 장비 협력팀의 이호환 수석 연구원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릴 사업은 신뢰성 기반 활용 지원 사업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뢰성 지원을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신뢰성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신뢰성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오신 기업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과연 저희가 이제 휴대폰이든 이런 제품을 100년 후에도 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거기에 가장 합당한 질문이 100년 후에도 쓸 수 있다면 신뢰성이 정말 좋은 제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독일 제품이 우수한 이유는 그 품질과 신뢰성이 받쳐주기 때문에 우수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 최근에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이 신뢰성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 일례로 독일의 주요 정부 매체나 조직들이 저희 기관하고도 여러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의 중소 중견기업들이 과거에 비해서 품질이나 신뢰성이 월등히 좋아졌다. 그래서 그 독일의 기업들이 이 한국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품질과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그 비교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품질이 현재에 대한 성능 평가라면 신뢰성은 미래에 대한 성능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 후에도 쓸 수 있는 제품인가. 그래서 품질이 이 현재의 어떤 그 공정과 불량에 대해서 결함 요인을 찾는다면 사실 신뢰성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고장과 설계에 대해서 문제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설계의 문제라든지 그 고장이란 즉 바로 나타나지 않는 그 결함을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가속 수명 시험과 같이 극단적인 방법을 많이 하잖아요. 삼성의 휴대폰도 수십만 번을 접었다 폈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하는 신뢰성 지원 사업은 바로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그런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융합혁신지원단의 5개의 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고, 여기 총 36개 융합혁신지원단 중에 19개 기관과 또 국내 그 서비스 신뢰성 서비스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TP라든지 민간 기업이라든지 또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라든지 해서 총 35개 기관이 공동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이 가진 우수한 장비와 그 지원 전문 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성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고, 또 사실 신뢰성 서비스라는 게 현재 저희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자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신뢰성 바우처 홈페이지입니다. 이 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그 약 4,000종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36개 기관에서 신뢰성과 관련된 신뢰성 성능 평가라든지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지금 있는 서비스와 같은 이런 7개 유형의 약 4천 종의 서비스들이 각 기관별로 비슷한 서비스도 있고 또 차별화된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뢰성 향상과 소재 성능 향상, 특히 최근에 이런 시뮬레이션 기법이라든지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가상 기술을 이용한 신뢰성 그 시뮬레이션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 이 융합혁신 지원단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새롭고 폭넓은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저희 신뢰성 바우처.org로 접속을 하시면 최근에 여러 가지 첨단 서비스들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현재 산업부에서 이 바우처를 활용하는 사업은 저희 신뢰성 바우처와 특허 바우처 그리고 코트라하고 중령공에서 하는 수출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이 바우처의 장점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포트폴리오를 짜서 선택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제형 같은 경우는 특정 과제의 성격으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천 종의 서비스들을 사실 자기 기업에 맞게끔 선택하시려면 효과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한데 이 바우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서 선택적으로 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산업부의 이 바우처 기반 활용 사업은 코트라와 저희 원이 가장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바우처 프로세스를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하는 사업인데요. 물론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단순한 과제를 신청해서 지원받는 것보다는 좀 더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지금 말씀드린 총 40개 기관의 수행 기관과 상담 신청을 먼저 하셔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그 지원 여부라든지 또 해당 기업의 성과와 잘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이러한 확인 절차가 끝나면 신청서를 접수하셔서 저희가 선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에는 여러 가지 우대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R&D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라든지 또 수요 기업의 구매 의향서를 확보하고 있다라든지 또 국가 핵심 전략 기술에 해당되는 기업이라든지 이제 이런 기업들은 저희가 우대 가점을 적용해서 평가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에 평가가 되시면 이제 저희 키아트에서 바우처, 즉 그 해당 금액만큼 가상의 어떤 그 지원금이 될 수 있겠죠. 바우처를 지급해 드리고 이 바우처를 활용하셔서 수행 기관과 거래를 하셔서 서비스를 이행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결과가 확인이 되면 저희 키아트에서 발급한 바우처를 해당 수행 기관에 지급을 하시면 최종적인 서비스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선정 기업과 직접적인 협약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협약은 해당 수행 기관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협약 절차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사업을 좀 부담을 조금 줄이면서 할 수가 있고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해당 기업의 마이 페이지를 활용하시면 현재 참여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또 다양한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고요. 저희가 올해 시스템 개편을 해서 내년에는 새롭게 이제 개편을 해서 오픈을 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로 저희가 진행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50여 개의 기업이 연간 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 사업은 17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수의 기업이 지원을 이제 받고 있고요. 저희하고 이제 이후에 설명드리는 양산 성능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략 300개에서 500개 정도의 기업들이 하면은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유형의 신뢰성 평가라든지 고장 분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건수들을 즉 이 서비스 여러분들이 메뉴판 서비스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1,000만 원 이하의 서비스 가격대도 있고요. 그리고 최대 1억까지의 서비스 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속 수명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8천에서 1억 정도의 서비스 구매 가격이 결정이 돼 있고 그거는 또 협의에 따라서 그 서비스의 특성과 기업의 특성에 맞춰서 금액이 일부 조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정기형과 수시형으로 지원이 되는데 정기형은 저희가 최대 1억까지 최소 3천에서 최대 1억까지 지원해 드린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기술적인 수준이라든지 또 기술적인 중요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신뢰성 평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1년에 1회 공고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수시는 이제 말 그대로 수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 2회에서 4회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지금 수시 1차 정기는 이미 평가 결과가 끝났고 수시 2차가 7월 12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날짜를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 드린 거는 지금 7월 5일까지는 상담 신청이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표기는 못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접수하시면 시간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5일까지는 그 해당 수행 기관과 상담 신청을 저희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상담 신청을 하시고, 그게 완료가 되면 7월 10일까지 수행계획서는 분량이 수시이기 때문에 작습니다. 5페이지 있는데요. 현재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서 10일까지 접수를 하시면 수시 2차에 접수를 받을 수 있고,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신뢰성 사업을 통해서 과연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도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신뢰성 평가나 고장 분석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차량용 다이오드 업체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제품의 신뢰성 평가와 시험 성적서를 확보를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고장률 감소라든지 수명 향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금 자동차 수요 대기업에 상당히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속 수명 시험도 센서 분야에서 참여한 기업이 있는데요. 이 가속 수명 시험을 통해서 다양한 그 환경과 여건에 대한 테스트를 마쳤고, 또 이 기업의 같은 경우도 이쪽 분야에서는 사실 그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툴 정도로 폰지가 제품 경쟁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해외 수출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현지 규격이라든지 현지 신뢰성에 또 요구 조건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물론 현지 수요 기업의 신뢰성 인증에 대한 요구 조건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현지 시장 환경과 규제 환경에 대응하는 규격이나 테스트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특히 이제 중장비 차량용 진출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규격 수준의 신뢰성 저희가 평가를 지원을 해서 현재 해당 그 미국 시장에 진출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신뢰성 평가 검증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장비라든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도입되면서 서비스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신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 융합혁신지원단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새로운 신기술과 새로운 장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신다면 상당히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 사업이 기술 개발과 제품 경쟁력 확보에서 중요한 단계라면 실제 기술 개발 사업화 이후에 개발 이후에 양성과 성능 평가가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정부에서 양성 성능 평가 지원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팀에서 양성 성능 평가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구태영 선임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기술진흥원의 구태현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일단 뭐 대단히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그 안내하실 때 보니까 그 기업분들도 좀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그 융합혁신지원단 기술 지원이나 아니면 신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하고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양산성능평가 지원 사업은 저희가 직접 그 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양산성능평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저희 양산성능평가 지원 사업은 그 국산화가 시급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요 기업의 양산성능평가 및 개선 활동을 통해 신속한 국내 공급망 확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 그 보시면 사전 성능 평가에 대한 사항과 양산 성능 평가 개선, 이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저희 양산 성능 평가 지원 사업이 지원을 하고 있는 범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능 평가에 대한 유형과 성능 개선에 대한 유형인데요. 이 두 가지 사항을 잘 보시면 두 개의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단어가 바로 이 개발이 완료된, 그다음에 이쪽에도 개발이 완료된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 기업,
여기도 수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산성능평가 지원 사업은 첫 번째, 기술 개발이 1차적으로는 완료가 되어야지만 전제 조건이 만족이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수요 기업 없이는 그 양성능 평가 지원 사업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수요 기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요 기업이 없지는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전제를 달고는 있으나 수요 기업이 협약 체계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무방한 저희가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수요 기업이 주관 연구 개발 기관이나 공동 연구 개발 기관으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요 기업 차원에서는 우리는 그냥 협약 체계 외곽에서 성능 평가만을 좀 담당을 해줄게요라는 형태로 해서 들어오시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협약 체계 외곽에서 성능 평가만을 우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수요 기업이다라고 하면 수요 기업의 참여 의사 확인서라는 한 장짜리 그 양식을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능 평가와 성능 개선이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능 평가는 말 그대로 수요 기업의 양산 라인에서 실제로 해당 품목이 양산성이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선은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또는 그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기술 개발을 한 번 더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신뢰성을 좀 더 향상을 시킨다거나 내지는 공법을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성능 평가를 다시 한번 태운다라는 형태로 해서 추가적인 R&D가 들어가는 게 개선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2022년도 과제는 이미 저희가 선정 평가를 다 끝냈고 이제 그 협약 체계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300억 정도의 예산을 국비를 가지고 저희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산업부하고 저희가 논의하기로는 올해 말 정도에는 저희가 그 추진 계획을 좀 만들고 내년 1월 달 정도에는 그 공고를 띄우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시행 계획이 마련되고 공고가 1월 달에 되게 되면 대략 한 3월 달 정도에는 사업이 시작을 해서 저희가 1년 단년도 지원으로 해서 그 2024년도 2월 말까지 저희가 사업 기간을 가져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공고 같은 경우에는 그 2022년도 올해 공고하고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저의 생각은. 그래서 만약 2023년도 과제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올해 2022년도 공고문을 좀 이렇게 참고해서 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양산성능 평가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하단에 있는 그 추진 체계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성능 평가나 성능 개선이나 동일한 사항인데요. 추진 체계에 있어서 저희가 그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괄 과제, 그다음에 세부 과제, 그리고 일반 과제 형태인데요. 일반 과제는 다들 많이들 접해 보셨던 그 R&D에서 나오는 일반 형태의 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괄과 세부 같은 경우에는 총괄은 그 협단체 차원에서 해당 산업군의 해계원을 주고 있는 좀 그 협단체에서 총괄 과제를 많이들 그 수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세부 과제들은 총괄 과제에 그냥 우산을 씌워서 그 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부 과제별로 각각의 어떤 연관성은 전혀 있지는 않고요. 단순히 총괄 과제의 어떤 관리하에 우리가 세부 과제를 수행을 하겠습니다라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부 과제와 일반 과제는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즉 세부 과제로 지원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세부 과제로 지원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협회,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조합, 그다음에 전자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자산업진흥회, 그다음에 기계는 기계협회, 그리고 자동차 쪽은 자동차 연구원, 이렇게 5개 지금 총괄 그 주관 연구 개발 기관이 저희가 지금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 5개 기관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세부 과제로 들어오신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그냥 단독적으로 수요기업하고만 우리가 들어올게요라고 해서 일반 과제 형태로 지원하신다고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리고 세부 과제가 더 유리하냐 아니면 일반 과제가 더 유리하냐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세부 과제로 들어오시든 일반 과제로 들어오시든 해당 양산 성능 평가 내지는 개선에 대한 기술적인 차별성 내지는 어떤 그 수월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수성이 좀 담보가 된다라고 하면 해당 과제가 선정이 되는 거지, 세부 과제가 더 유리하거나 일반 과제가 더 유리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산 성능 평가에 대한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수요 기업의 양산 라인에서 실질적으로 장착을 해서 해당 품목이 양산성이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품목당 2억 원에서 3억 원 내외로 적어놓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저희가 품목당 2억 원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만 올해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품목당 3억 원으로 저희가 지원을 한 상황인데, 물론 이게 내년도에 내년 1월달에 공고를 했었을 때 산업부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기준으로 3억 원으로 할지 아니면 21년도 기준으로 2억 원으로 할지는 아직 현재 미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문구가 품목당입니다. 네, 과제당이 아니고 품목당이기 때문에 하나의 과제 안에 2개 이상의 품목을 하신다라고 하면 곱하기 단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3개의 품목을 신청을 할게요라고 하시면 국비 9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해당 품목에 대해서 적정성이 인정이 되고 그 선정이 되신다라고 하면 국비 9억 원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만약에 3개 품목 중에 2개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국비 6억 원이 지원이 되는 형태로 저희가 체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성능 평가 이외에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성능 평가를 저희가 항상 담보를 하고, 그러니까 성능 평가가 먼저 수반되지 않는 성능 개선 유형을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올해 2022년도 과제부터 저희가 지금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성능 평가가 먼저 우선적으로 담보가 되어야 되고, 성능 평가를 먼저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개선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그러니까 개선만 단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진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1년 동안 A라는 품목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A-라는 그 성능 개선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지원을 추가적으로 해드린다라는 개념인 거지, A라는 품목을 성능 평가를 하지 않고 A-에 대한 개선만을 우리가 신청을 할게요라고 했었을 때는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품목당 5억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성능 평가에 대한 지원 금액 플러스 2억 원 내외, 즉 성능 평가에서 만약에 우리가 3억 원을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성능 개선까지 지원을 받으시게 되면 플러스 2억에서 총 5억 원의 국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산 성능 평가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 지원 데스크 전자부품 분과 전문기술 상담위원 조남교입니다. 저는 원래 소속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센서 관련 분야를 연구를 오랫동안 하고 있다가 여기 이제 파견 온 지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 2년 정도에서 이제 기업을 대면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명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지금 세션 2가 이제 기업 우수 사례인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사례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제가 이제 우리 실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느낀 거라든지, 우리가 이제 기업 지원 데스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이 기업에서는 어떤 지원 분야가 가능하고 절차가 어떤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박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지원 체계를 어떻게 할지 아직 그런 것도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고 홈페이지도 없는 상태에 돼 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른 그 과기부의 1379라든지 그런 타 사업에 비해서 차별점은 우리 이제 기업 지원 데스크에 가 있어가지고 그 저희가 이제 그 5개 분과에 이제 그 대표 기관에서 파견되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매일 아침에 서로 협의하면서 이런 종류의 그 기업 그 지원 요청 내용에는 어느 기관이 좋겠다. 여기하고 협력을 하면은 상당히 뭔가 빠른 시간 안에 그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36개 기관에 이제 기업 지원 부서 담당자 한 명이 있어가지고 이제 기술 코디네이터라는 제도를 뒀거든요. 저희가 이제 5개 기관은 이제 커버를 하지만은 그 외 기관들은 각 분과에서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의 기관을 담당을 하면서 서로 이제 협력을 해가면서 이렇게 기초 소재, 응용 소재, 전자부품, 모듈 부품, 시스템 장비해서 이렇게 각 분과별로 이제 운영도 하고 서로 이제 5개의 기관 대표 기관 위원들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어떤 특정 기업의 애로를 사실은 36개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으로 이제 최적의 솔루션을 최단 기간에 찾아주는 일이 우리 그 융합혁신 지원단 기업 지원 사업의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업에서 이제 기술 지원 가능 분야가 어디인가를 좀 이게 아까 보신 장면이긴 한데 사실은 이런 분류표를 만드는데도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렸거든요. 이제 이걸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그 홈페이지에 신청을 해주면은 사실은 훨씬 더 빠르게 이제 그 전문가를 찾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이것저것 막 이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상태로 이제 애매하게 적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좀 세분화시켰는데요. 이제 그 첫 번째로 보면 기술 정보라는 항목이 있는데 기술 정보 항목에는 보면은 기업이 어떤 사실은 규모가 크지 않은 그런 기업인 경우에 어떤 그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할 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어떤 기술의 동향이라든지 타사 제품 어떤 특허 정보라든지 시장 정보라든지 사실 이런 제반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보면은 이제 그 기업 개개인들이 사실은 이제 연구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발품을 팔고 하는데 저희한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기술 지원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가장 빠른 시간에 국내에서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매칭시켜서 이제 그분이 이제 기업에 찾아가서 전반적인 그동안에 어떤 전문가가 어떤 분야에 한 30년 정도 근무를 하셨다 그러면은 일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전반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지도를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가 싶어 가지고 되게 의미 있는 저는 그 항목이라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외국인이 서울에 왔는데 서울역을 가려고 하는데 어느 방향에 어느 거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가는 차편이 전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뭐 걸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적합한 후보를 이제 추천해 주면은 거기에 맞게끔 이제 그 기업이 선택을 해서 가게끔 이렇게 안내하는 기술 정보 파트도 보면은 제가 이제 기업을 창업을 한 입장에서 보면 되게 유익한 그런 항목이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인 뭐 기술이 아니어가지고 뭐 이거 빼는 게 좋지 않겠냐로도 사실 의견도 많았는데 그 기업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사례도 나오겠지만은 상당히 의미 있는 저는 역할을 봅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보면은 또 어떤 그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이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제 정부 사업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정보 장비 관련된 정보를 모를 때는 또 우리가 이제 36개 이제 그 공공기관에 구비되어 있는 장비와 담당자를 안내해주고 하면은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친구와 같이 누가 옆에서 조언해주고 도와주는 아주 유익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이제 그 사실 우리가 저기 보면은 이제 그 기업이 기술 지원 신청을 할 때 기업의 이제 매출 규모를 10억 이하, 10억에서 20억 뭐 이렇게
30억에서 50억 이렇게 좀 매출 단위를 나눠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사실 기업에서는 어떤 설계 뭐 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어떤 그 규모국어식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문 인력을 갖추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계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런 설계 해석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필요할 때 항상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어떤 전문가의 도움은 되게 유익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분 이제 어떤 기업이 뭔가를 이제 기구 설계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책상 다리를 4개로 할지 3개로 할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책상 다리는 그냥 4개가 편리하고 하니까 되게 좋을지 몰라도 어떤 경우에는 이게 그 처짐이 없거나 뒤틀림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3점 지지가 가장 안정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착지가 되면서 흔들림이 없는 경우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로 어떤 개념적인 그 기본적인 원리라든지 개념 정립에 있어 가지고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기술 정보 설계 해석 부분에서는 어떤 그 기업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가장 좋은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목표를 달성을 할 때 뭔가 이제 빨리 가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방향을 잘 정해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방향 설정을 하는데 1차적으로 저희 이제 그 기업 융합혁신 지원단에서는 기업의 어떤 내비게이터 역할을 해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 인프라 장비 정보 등을 최적의 그런 그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업 자체가 기술 자문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에 어떤 크게 도움을 못 줄 수도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기업과 전문가가 컨설턴트가 이제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갖고 해 나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니까 사실은 되게 유익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품 제작 및 개선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면은 그리고 이제 특성 평가 분석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기업에서는 보통 우리한테 전화가 오거나 문의가 올 때 보통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 시작품 제작비 지원해 주나요? 우리가 뭐 신뢰성 시험 평가를 하고 싶은데 비용 지원이 되나요? 그다음에 그 금형 제작비가 지원이 되나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실제적인 비용, 장비 이용료가 지원되는 묻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고민이 많아가지고 1단계, 2단계에서는 이런 그 비용 직접적인 비용은 지원하지 말고 전문가 기술 지원하는 형태로 인력 지원하는 형태로 주를 삼자. 그래서 이제 전문가에게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많은 혜택이 가면서 이제 동기부여를 하기 좋게끔 기술 자문비 형태로 한 2단계 같은 경우는 500만 원까지 책정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용을 원하는 그런 업체가 있건 하면은 이제 다른 사업이라든지 심화 기술 지원 사업으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하나 좀 더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신뢰성 평가를 하는데 신뢰성 평가 비용 자체는 지원하지 않지만은 신뢰성 평가를 하는 항목이라든지 그다음에 규격 관련돼 가지고 설명이라든지 그러면 시험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시험 한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분량이 났을 때는 조금 더 어떤 형태로 개선할 수 있을지는 기술적인 자문을 도와주는 그런 전문가 지도가 사실은 주 우리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기술 애로 분석, 단기 기술 지원, 심화 기술 지원 이렇게 3단계를 나눴는데 맨 처음에 이제 이거를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1억 이상, 1년 이상의 사실은 그런 조금 그 큰 문제들은 정부의 일반 과제 형태로 많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밑에 아래를 촘촘하게 이제 기술의 난이도라든지 필요 비용에 맞춰 가지고 이제 연속적인 그런 단계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그 1단계, 2단계, 3단계 형식으로 나눴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술 애로 분석이라는 이 제목도 보면은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제목의 후보가 현장 기술 지원 또는 이제 즉시 기술 지원, 바로바로 기술 지원 뭐 이런 형태로 좀 즉시 현장감이 있는 그런 제목으로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기업들을 보면은 이제 그 자기들의 기업 활동을 하는데 그 문제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술 애로 분석이 첫 단계로서 이제 이 이름을 보면은
그냥 그 문제점만 파악하고 마는 게 아닌가도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 그 이제 가능하다면은 이제 어떤 그 기술 에러도 해결도 하고 방향 제시도 하고 그런 형태로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기술 지원은 그리고 1단계에 약간 좀 심화된 형태인데 이제 3개월 이내로 이제 전문가 수당은 한 500만 원 이하 정도 지원하는 형태로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3단계 심화 기술 지원은 우리가 이제 연구원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3책 50이라는 그런 제한 제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지원 사업을 되게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3책 50에 해당되지 않게끔 거기 과제 수에 이제 포함되지 않게끔 5천만 원 이하라는 걸 그것 때문에 아마 과제비를 맨 처음에 이제 5천 이하로 이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술 이게 그 지원의 어떤 단계는 보면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저희 이제 그 융합혁신 지원단 이제 기업 지원 데스크로 방문해 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이게 그 이제 기술 애로 분석 1단계를 거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5개 대표 기관에 이제 전문 기술 상담위원들이 이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지원 데스크에서 이제 바로 해결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원래 루트는 하나 더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생략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단기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제 심화 기술 지원 형태로 이 연계도 될 수 있고 단기 기술 지원 이후에 해결이 안 될 때는 이제 2단계, 3단계로 또 이어지는 수도 있고 타사업 연계도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단기하고 심화는 여기 1단계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 응모 형태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산점이 이제 그 없기 때문에 평가에 약간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1단계를 거치고 이렇게 연계 형식으로 많이들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융합혁신 지원단 이제 기업 지원을 하는 데서 가지고 이제 다른 사업하고 차이가 뭘까? 사실 처음에 고민을 차별화가 포인트가 뭔가를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기 우리가 어떤 기업이 어떤 뭐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뭐 필요가 있어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뭔가 이렇게 이제 일반 과제에서는 이게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일련의 과정을 쭉 하면서 이제 성능 평가, 신뢰성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각각의 어떤 그 단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약간은 규모가 작지만은 이제 그 장애되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술 애로 분석 단계에는 이제 그 전문가를 매칭을 해서 3회 이내로 어떤 특정한 전문가가 그 3회 이내 갈 수 있고 또는 두 분야를 또 이렇게 알면은 지원할 수도 있고 해서 그 1인이 전담 지원하는 형태가 대부분 이루어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또는 그 문제점이 약간의 좀 이중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이제 그 합심을 해가지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그런 게 사실 융합 지원 형태이지 않을까. 또는 우리가 또 기업이 어떤 일을 이제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처음에 어떤 전문가를 매칭해줬더니 사실은 해결이 안 되거나 또는 너무 문제가 좀 어렵거나 해서 이제 그 동종 분야의 2인 이상을 저희가 매칭해 주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게 주는 이루어지는 않는데 그리고 이제 단기 기술 지원은 이게 굵기가 조금 굵잖아요. 보면은 이제 그 업무의 기술적인 분야는 뭐 이름은 명칭 같아도 약간 기간이 좀 더 필요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한 10번 이상 방문하거나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방문하면서 이제 주기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해결하는 게 단기 기술 지원 형태, 기술 자문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융합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심화 기술 지원도 보면 이게 좀 길이가 좀 긴 형태인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일반 과제는 여기까지 쭉 풀로 이제 전주기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심화 과제에서는 우리가 과제 목표를 잡을 때 정량적인 목표라든지 뭔가 뭐 뭐죠 공인 성적서 같은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기업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줬냐 안 해줬냐를 평가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신뢰성이라든지 성능 평가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인 과제 성격하고 조금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약간 큰 차이가 있고요. 이것도 융합 형태로 뭐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 이제 우리가 기술 에러가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거나 마무리되는 단계를 좀 자세하게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기업이 에러가 발생하면은 이제 기업의 담당자가 저희 홈페이지에 일단 그 기술 지원 신청을 해주면은 저희가 이제 컨설턴트 매칭 단계, 그다음에 전문가의 어떤 자문 수행 단계, 그다음에 기술 자문 종료 단계, 그다음에 이제 만족도 조사 이런 형태로 크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기술 에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컨설턴트 매칭 단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인생을 살면서 뭐 결혼을 하거나 할 때도 자기한테 맞는 적합한 사람을 만나는 게 사실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저희가 어떤 기업이 애로사항이 접수가 되면은 기업 지원 데스크 대표 전문위원 5명들이 매일 아침 모여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이거 어느 분과에 어느 기관에 맡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접수를 한 다음에 그거를 또 이제 각 우리 참여기관 공동 연구기관인 각 기관의 기술 코디네이터에게 다시 그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들을 추천해 달라고 다시 또 요청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기술 코디네이터가 전문가에게 또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할 수 있겠냐. 이제 그러면은 그 전문가가 오케이. 그런 그 단계를 다 거치면은 이제 저희한테 이제 전문기술 상담위원회에 이제 그 전문가를 추천하게 됩니다. 추천을 하면은 저희가 그게 한 명이 올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선정을 하지만은 어떨 때는 여러 명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그 기업 소재지가 서울인데 뭐 저기 뭐 부산이 있거나 대구 있거나 멀리 있으면 사실은 조금 여러 번 지원하기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그 전문가 컨설턴트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가장 적합한 그런 그 컨설턴트 연구원을 이게 매칭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저희가 선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가 실제적인 자문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주 이내에 기술 자문을 수행을 하면서 현장을 방문을 하거나 이제 실험을 하거나 장비를 사용하면은 그거에 대한 정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남기면서 나중에 결과 보고서에 이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갔는데 또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또 요청하거나 아직 미진해서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기술 지원을 요청을 하면은 전문가가 1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2차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그거를 보고 이거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다시 추가 승인을 하면은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또 결과 보고서 올리고 또 한 번 더 할 수 있고 이거를 이렇게 3번까지 돌리는 거죠. 루틴을 이렇게 3번 돌리면서 이렇게 이제 3회까지 한 건의 이제 기업 요청 신청에 대해서 이제 3회까지 이제 기술 지원이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보고서를 검토를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전문가 수당, 기술 자문 수당을 이게 지급하라고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각 기관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기업의 만족도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한 2개월 이내에 기업의 일반 상담이 또 별도로 있어서 기업에 연락을 해서 이제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기간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딱 고정된 건 아니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준수하고자 하는 권고 사항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징적인 게 기업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1단계를 거친 경우에는 이제 기업하고 전문가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컨설턴트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컨설턴트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받아서 이제 3개월짜리 기술 지원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의 약간 어떻게 보면 큰 비용이기 때문에 외부의 이제 객관적인 평가 선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의 어떤 좀 모아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부 평가위원들이 이제 그 70점 이상인가를 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선정을 됐다 그래서 결과를 알려드리면은 거기 이제 과제 책임자하고 컨설턴트와 기업이 3자가 확약서를 맺게 됩니다. 서로 이제 사인을 해서 홈페이지에 다시 올립니다. 이게 사실 이거 이제 확약서라는 것도 이제 과제 협약도 아니고 뭔가 약간 좀 약속의 의미로 약간 좀 낮은 단계의 약속의 의미로 하시는 이 용어 선택도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이게 서로 잘 하겠다는 의미로 이제 확약서를 업로드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전문가가 이제 기업에 3개월 이내로 이제 그 기술 실제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개월 지나거나 충분히 지원한 이후에는 이제 결과 보고서를 형태를 정리를 해서 저에게 올리면 다시 또 외부위원회에 다시 또 이제 평가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거기 80점 이상인가 그러면은 100%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때 다 자문수당 지급하고 너무 지원 내용이 좀 부실하다 경우에는 이게 10% 20% 이제 그 금액을 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그 기업 일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 심화 기술 지원은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그 컨설턴트라든지 기업 담당자가 이제 우리 그 KPS에 이제 일반 과제 응모하듯이 할 수 있고요. 관리는 키아토에서 일반 과제와 같이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이제 지원 사례에 대해서 간략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뭐 들어가는 게 크게 의미는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요. 어떤 그 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어느 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일을 해주는구나 보시고 이제 참조하시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각 분과별로 이제 여기 첫 번째는 이제 기초 소재 분과에서 이게 지원 분야는 이제 기술 정보, 시제품 제작 개선, 신뢰성이라든지 기업이 이제 이게 체크를 하는 난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체크를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술 분야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다시 이제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또 체크를 해서 수정 보완하고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제 기업에서 보통은 이제 신규 소재를 적용을 뭐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싶을 때는 제품의 물성이라 그 관련된 소재의 물성이라든지 신뢰성 데이터라든지 그런 거를 또 별도로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들은 사실은 그게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재에 관련된 어떤 전문 연구기관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연구 핫한 분야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구원들은 보면 오랫동안 그 사실은 연구를 하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성능 평가라든지 신뢰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적의 전문가를 만나게 되면은 사실은 기업에서는 사실 처음이지만은 전문가는 늘상 하던 일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바로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죠? 기술 애로 분석이라는 그 일회성 지원으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일들이 지원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사실 도움도 되고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제품 적용 관련돼 가지고 제품의 안정성이라든지 신뢰성 평가 기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지원한 사례가 되는데요.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게 또 추가적인 그런 또 제품 개발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해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다른 일반 과제를 같이 준비하자고 이렇게 의견이 들어와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거 여기도 좀 비슷한 경우인데요. 고열 전도성, 난연성, 난방용 온도 판넬 제조 관련돼가 기술 지원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탄소 고분자 복합 소재를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최적의 복합 소재 레시피 제조 공정 조건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기업에서는 되게 이걸 확보를 하려고 하면 또 사실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최적의 이제 조건을 잡아야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는 데는 또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고 전문가가 있으면은 사실 오랫동안 하신 분은 사실은 그 사람 이미 그걸 최적의 레시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본적인 그런 조건을 이렇게 이제 그 레시피를 이렇게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동안 한 수십 년, 적어도 한 20년 정도 이상의 이제 그런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최적이라 할 만한 레시피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물성 분석이라든지 제조 공정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방안을 같이 협력을 해서 수립을 하고 그 신뢰성 확보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다른 타사 제품하고 비교 평가도 해보고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제품 판매와 양산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화가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매출이 뭐 1억 7천 이상 달성되고 일자리도 15명 이상 창출되고 사실은 이렇게 가장 극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은 사실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사실 많이 축적되어져 있는 기술과 경험을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업체에 전달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적의 전문가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사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기초 소재 분과인데요. 이제 치수 안정성이 우수한 기능성 중착용 접착 시스템 관련돼 가지고 기술 지원을 요청했는데 신발에 이제 가운데 창이 뭐 있는데 거기를 이제 접착제로 UV 처리를 하는데 치수가 자꾸 수축이 되면서 이게 이제 불량이 많이 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각 처리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공정을 제시를 하면서 UV 처리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공정을 생략을 하면서 생산성이 30% 이상 향상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불량도 기존의 30%에서 1%로 개선되는 아주 극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 1단계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 우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여기도 보면 지질자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라돈 저감 장치, 라돈 측정이라든지 이런 전문가가 있었겠죠. 뭐 구체적으로 누군지 제 분야가 아니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기업에도 이런 그 지하수 대용량 지하수 급수 시스템에 포함된 라돈 모니터링 및 저감 기술을 이제 요청을 하니까 사실은 이제 이미 이제 그거와 관련된 전문가가 이제 매칭이 잘 되어 가지고 그 지질자원연구원에 실제로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 나온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제 실제적인 이제 기업에 큰 도움이 이제 결정적인 도움이 됐기 때문에 기업에서 기술을 이전하자. 그래서 2,500만 원 정도의 이제 정액 기술료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기술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되게 성과가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응용 소재에서는 여기 보시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기술적인 그 내용보다는 그 기술의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그 기술의 난이도라든지 소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 자체는 불량 분석, 성능 측정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단계로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기술 애로 분석 단계를 거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종 소재에서 뭐 용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분석을 통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다음 불량의 판단 기준이 없어가지고 이제 포항산업과학기술연구원도 보면은 이쪽 분야에 이제 제철 관련된 이런 이종 소재 관련된 그 용접 관련된 기술이 많이 이제 확보되어 있는 연구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불량품 판단 기준을 정량화시키고 이제 데이터를 마련하고 이래 가지고 불량률도 15%에서 5%로 감소되고 뭐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의 비용 절감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제품이 이제 그 한 1년에 한 2억 5천 이상의 이제 매출 증대 효과도 일어나는 우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여기도 보면은 이제 탄화규소 분말 미분화 분쇄 분급 기술 및 특성 평가 기술이 이제 업체에서 필요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한국세라믹기술연구원하고 한국재료연구원에서 각각의 이제 기술 분야를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제조 및 분산 분급 기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말 분석 특성 평가 기술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게 협업을 통해서 기업에 동시에 지원한 사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는 아주 큰 이제 효과가 있었던 걸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이루어진 이제 기술 애로 분석 단계인데요. 여기는 이 업체는 이제 군수용 그 유해 가스를 측정하는 그런 그 센서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 회사는 기존에 이제 군용으로는 되게 사실 크기가 되게 크고 뭐 이런 거를 주로 만들다가 이제 국내에 몇 안 되는 이제 가스 센서 업체인데 이제 신기술 좀 그래도 좀 맴스 가스 센서라 그래가지고 좀 소형화해가지고 비용도 좀 줄이고 뭐 좀 고성능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이제 새로운 제품을 이제 기획을 하면서
이제 300도씨 이상의 소형 램스 히트 설계 기술이 필요하다는 어떤 걸림돌이 발생을 해서 그동안에 이제 그 오랫동안 이 가스 센서만 연구하던 그 어떤 연구원이 그 멀리 이제 그 대전까지 출장을 가면서 이제 그 기업 자체가 한 20명 정도는 소규모 업체인데도 한 7명 정도의 이제 관련 연구원들을 모아서 이렇게 기술적인 세미나를 해주고 대표를 포함해가지고 그래 한번 했더니 처음에는 이제 그 연구자가 자기가 연구 개발했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줬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제 개념 설계한 그럼 우리한테 적합한 안을 대략 좀 제시 한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제 개념적인 설계한 제조 공정 관련된 것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지원한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사실 기업에서 되게 고맙다고 별도로 연락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기업에서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제 그 비접촉 온도 센서 패키징 기술 개발 및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공장 자동화에서 이제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어떤 기술을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이 업체는 생산은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게 온도 센서가 뭐 어떤 원리로 되는지 뭘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전반적인 전 정보가 부족해서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관련 연구 인력 11명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기술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실제적인 도움이 돼서 이제 되게 참 성과가 좋은 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레이저 관련된 그 소자를 만드는 업체가 사실은 2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업체인데요. 그 회사의 이제 주력 제품이 이제 갈륨 아세나이드 기반 이제 픽셀의 레이저 다이오드 이제 수직 공진 발광 레이저 다이오드인데 이 회사에는 이제 신뢰성 평가하고 수명 평가 등을 하는데 이제 실제보다 자기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수명이 되게 짧게 나오고 막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렇게 자문을 해왔는데요. 그게 이제 관련 전문가가 매칭이 잘 돼가지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소자를 에다 전류를 흘리면은 열이 발생하잖아요. 온도가 올라가고 이제 열화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열화 현상을 관가하고 항상 일정한 온도로 그냥 가정을 하고 쭉 이렇게 수명을 예측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외국에 수출을 하거나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뢰성 관련된 시험 데이터를 또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한 상태였는데 이제 실제적인 수명 평가 관련되는 기법이라든지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실제적인 도움이 돼가지고 매출 정도도 한 얼마죠? 한 24억 정도 해서 대기업 진출도 하고 이제 외국에 이제 수출도 가능한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모듈 부품 분과에서 전자파 이제 관련돼 가지고 그런 이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업체였는데 이제 전기 히트용 저기 설계에서 전자파를 이제 방지하는 그런 최적 설계를 하고 싶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우리 자동차 전장 부품에서는 가장 또 중요한 게 기본적인 성능하고 뭐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또 전자파 관련된 사항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자동차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자파 관련된 전문 인력과 그다음에 시험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해석 기술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매칭이 잘 돼가지고 아주 단기간에 이제 기업에 이런 전자파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신뢰성도 보면은 어떤 구조 해석이라든지 뭐 수명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제 구조 안정성, 신뢰성 평가 방법 관련돼 가지고 큰 도움을 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매출 증대하고 뭐 신규 시장 창출이라든지 고용 증대로 많이 이루어진 사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융합 지원 사례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된 이제 충전 케이블의 전선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도 거의 매출이 한 1조 이상 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전선을 뽑다 보니까 이제 다이 두르리라는 현상이가 이제 피복이 길게 마지막에 늘어나면서 이게 완벽하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소재 문제인지 금형의 문제인지
그래서 금형하고 소재 관련된 그런 기술 자문을 해준 상태이고 기본적인 방안도 제시해가지고 됐는데 이제 사실은 또 추가적으로 좀 더 완벽한 그런 걸 원해가지고 이제 민간 정보 수탁 과제 형태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출 성형 장비가 있었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그 분량이 별로 없는 상태로 이제 잘 사용하고 있던 장비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하다 보니까 분량이 자꾸 이제 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또 잘 모르는데 보니까 그 금형이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가 좀 흔들림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낌적으로 있었는데 그거를 실제로 진동 계측 데이터를 이게 측정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이제 분량을 줄이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금형의 수명을 2, 3년 이거 늘리고 그다음에 연 1억 이상의 비용 절감을 되게끔 이 상하의 어떤 그 금형 틀의 어떤 구조적인 그 안정성을 강화시킨 그런 지원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그 시스템 장비 분과에서 신뢰성 및 설계 분야에 대해서 통합 마그네틱 그리프와 센서에 관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했는데 이제 그런 관련된 그 기술이 좀 부족해서 이제 이 장치 실험 결과를 이제 이렇게 설계를 지원을 같이 하면서 이게 실제적인 도움이 돼서 이제 제품 개발을 3개월 그리고 또 개발 또 소요 인건비도 한 1억 정도 절감되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그 선택적 국소 납땜 노즐 수명 향상 기술 지원이라는 형태로 이제 들어온 것인데 여기는 보면은 이제 그 PCB 기판에 솔더링하는 노즐의 이제 내식성을 강화시키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표면 처리를 원해서가 이제 자기들도 조사해 보니까 니켈 도금이라든지 염록 칠화 공정 등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개략적인 방향성을 갖고 왔는데 관련 전문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관련 전문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그런 그 표면 처리 관련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공정 개선되는 그 조건도 제시해서 노즐 성능이 현재 한 3배 정도 이상 향상되고 매출 정대도 한 50% 이상 달성 예상된다고 기업에서 아주 만족해하는 우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전문가하고 기업의 어떤 필요의 애로사항을 매칭이 잘 되는 경우에는 아주 단기간에 이제 좋은 성과도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막 우리가 한 1년에 기업에 신청하는 건 자체는 한 뭐 600건, 작년에는 한 600건 이상 됐고 기술 건수로는 한 2,600건 됐지만은 어떤 기업 숫자를 보면 한 600 이상 정도 되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매칭이 잘 되면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많이 줄이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전문가를 가장 빠른 시간에 이제 그 기업에 가장 적합한 컨설턴트를 찾아주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단계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그 기술 코디네이터와 우리 대표기관 5개에 이제 파견되어 있는 전문기술 상담위원들이 많은 협업을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많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 방법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기시켜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6009번에 8000번 이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는 한국기술센터 17정에 이제 그 데스크 사무실이 있는데요. 여기 직접 찾아오셔도 됩니다. 어떤 기업들은 사실은 서울에 계신 기업들은 직접 찾아와 가지고 대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분야에 이제 그 상담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화 기술은 이제 KPS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예, 이상입니다.